그리고 그 대주그룹 회장의 그 동생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2006년도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 해가지고 판사들 17명 정도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 골프장 가가지고 이제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먹이고 술 먹고 막 그런 걸 하는 법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판사니까 법조계도 법, 골프가 공이니까 구, 법구회. 참 이런 거 굉장히 그죠? 고상하지가 않죠. 법구회가 뭡니까? 난 법구회라고 해서 목탁 수준인 줄 알았어요. 법구회. 법구회 사건에서 판사들에게 이렇게 로비하는 총무 역할을 한 게 이번에 허재호 회장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근데 그 친동생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뭐로? 취업 사기 사건으로 지금 또 재판받고 있는데 그 사람 재판받는 것도 보면은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형을 집행유예로 구형합니다. 형하고 똑같아요. 봐주기 구형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판사가 감직해가지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최근에. 근데 2심에 들어가자마자 2심 판사가 지금 보석으로 풀렸어요. 언제? 올해 2월달에. 이게 지금 언론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일인데 동생도 지금 똑같은 코스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게다가 동종전과니까 이것은 집행유예가 나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심 판사가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이 사람한테 인생 설계서를 써내라. 나이 60 먹은 사람에게 인생 설계서를 써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반성문 받고 풀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때 허재호 회장에게 송방망이 구형할 때 1,0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갖다가 구형하면서 다만 벌금을 천몇십억이죠. 그 벌금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선고유예, 즉 선고유예가 내리면 벌금형은 형을 받는데 선고는 유예한다는 얘기는 벌금을 안 내도 좋다 이겁니다. 벌금을 왕창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노예갈 필요도 없는 그런 구형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광주지검 검사였고 그 후에 이 사람이 법무부 차관까지 지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인터넷으로 지금도 한번 쳐보세요. 유명한 스폰서 검사 사건 2건에 직접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징계를 안 받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그 재판한 사람이 아파트 6억짜리 아파트가 그걸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억 원의 편의를 제공받았는데도 그냥 사판장으로 끝내버려요. 이게 판검사들만 이런 거야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뭐 재벌 이런 사람들도 보십시오. 안양에서 중국집 음식 배달원이 10개월 동안 약 86만 원 정도의 음식 대금을 착복했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몇천 원씩 표 안 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개월 동안 86만 원을 중간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면 횡령한 거죠. 종업원이 대금을 횡령한 겁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재판받고 어떻게 됐는가? 징역 10개월 실형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 그룹, 우리나라 유수의 모 그룹, 박씨 일가들이 하고 있는 모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막 올림픽 IOC 위원도 있고, 모 그룹. 금방 알죠. 거기서 일가들이 3천억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 투자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써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거 가지고 가정부 그것까지 줘가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게 3천억인데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왜 드러났느냐면은 형제들끼리 재산 분쟁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고발하는 바람에 드러나는. 안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결국 어떻게 처벌받았냐? 86만 원 횡령한 사람은 10개월 징역받았는데 회사 돈 3천억 원 횡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집행유예로 걸렸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다 정찰제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재벌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건희 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거기 회장들 이름 나오면 검사해 보십시오. 전과가 다 몇 번들인지 거의 10번에 가까웠어요. 좀 5대 재벌 정도 되면 10번을 넘깁니다. 정경련이 아니라 제가 전국 경제사법연합회다. 전국 경제연합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잖아요. 최근에 와서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3년에 5년이냐. 실제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매기면은 전부 다 보면은 뭐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도 봐주기 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무죄다. 사실은 잘 살든 못 살든 법 앞에는 많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보수 진보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정확한 사회라면 법 앞에 많이 평등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오히려 권력이 있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큰 직책을 맡고 있을수록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더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일어서기도 힘든 갓난애가 막 몸부림치다가 접시 하나 깼을 때 하고 사리 판단을 다 할 줄 아는 중학교 1학년 집에 애가 자꾸 실수로다가 뭐 하나 깼을 때 하고 이러면 똑같이 취급합니까? 물정을 아는 애가 깼을 때 더 크게 나무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했을 때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집권 여당의 삼선 국회의원이 1998년도인가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차떼기를 했습니다. 수백억의 돈이 실린 그래서 승용차도 안 되고 그냥 그 소형 트럭 같은 거기다가 돈을 실어가지고 뇌물을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으러 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키를 건네받아가지고 차를 통째로 갖고 와. 그게 유명한 차떼기 사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이거 재판부 판결에서는 1심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주요 공직자가 있을 수 없는 이제 반사회적인 거대 부패 비리에 연관됐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 뭐 이래갔는데 판결문 맨 마지막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해놓고 그러나 피고는 단연가 국회의직을 역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하가 크므로 형을 갖다가 이렇게 감면한다 이거죠. 그런 집행유예는 2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86만 원 횡령하면은 10개월 사는데 수백억 횡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다 풀려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횡령하려면 몇십만 원 횡령하면 안 된다. 최소한 100억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게 아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왜 3년에 징역 5년으로 끝나느냐. 앞에는 엄벌을 쳐야 된다고 하고 맨 뒤에 그러나 피고는 경제인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단연간 기하 공부가 크고 제가 그래서 그 전에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할 때 대법원장 후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실수로 누굴 패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해놓고 그러나 피고는 단연간 땡볕 속에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린 공을 인정해서 집행유예에 처한다면 아니면은 어디 노동자가 사고로다가 구속이 되면은 피고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희생하였으므로 형을 깎아준다거나 그런 판결을 하는 적이 있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배울 만큼 배우고 권력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봐주느냐? 이게 뭔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에게는 특권적인 그런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